자, 그러면 그 쿨링 채널 다이얼로그 들어가 보죠. 뭐 우선 그래프는 다 끄고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이때는 이제 그 냉각시킬 그 제품의 재질을 먼저 선택을 하고, 뭐 재질 먼저 선택하는 건 참 상관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PC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금형 재질이 뭐 PC니까 좀 4M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쿨링 채널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요 위에 값들이 전부 다 들어갔죠. 요 값이 이제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 나온 값, 지금 그 금형에서는 열 전도율만 바뀌는 거고, 그 금형 재료는 열 전도율만 다르죠. 요걸 한번 보죠. 지금 P20 같으면 열 전도율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P21도 P21은 괜찮네요. P20이 안 좋던가, 뭐 얘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HP4도 요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HP1이죠. 얘가 이제 가장 좋은데, 그 재질로는 그 또 특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안 좋으니까 또 HP1을 또 잘 못 쓰기도 하죠. 근데 그 냉각면에서는 HP1이 이제 제일 좋겠죠. 스틸 재료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지금 4M을 썼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4M의 열전도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PC죠. PC에 이렇게 제품 두께,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열 용량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용융 수지 밀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용융 수지 온도, 그 다음에 추천하는 금형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취출 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형 표면 온도는 사실은 요 추천하는 그 금형 표면 온도가 좀 그 몰드 플로우 데이터베이스를 봐도 현실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그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융 수지 온도도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볼게 ME 2038이니까 여기서 이제 찾기를 ME 2038 응?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최소 금형 온도, 최대 금형 온도, 최소 용융 온도, 최대 용융 온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고체 밀도, 다음에 절대 용융 온도,
그 다음에 최대 전단율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 범위에서 이제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띄워놓고, 우선 제품 두께는 뭐 제품에 따라서 틀릴 테니까 얘는 제품 두께를 맞춰줘야 되겠죠. 뭐 2.5T 그대로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냉각홀 직경 뭐 10파이면은 그 금형 표면에서 냉각홀 중심까지 보통은 한 2.5배, 2배에서 3배니까 2.5배 하면 25mm가 되겠죠. 25mm고 냉각수 온도가 상온이라고 가정하고 냉각수 유량을 분당 5리터 정도, 그 다음에 냉각수 입출구 허용 온도 차를 5도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서멀 컨덕턴스 값은 이게 이제 그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하고 비슷한데, 얘는 그 제품하고 금형 표면하고 그 온도 접촉 저항 얘기하는 거죠. 얘는 100분의 3 정도면 일반적으로 그 오차가 별로 없으니까 100분의 3을 놓고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그럼 이대로 놓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냉각 시간이 9초 나오는데 냉각홀 피치가 61mm 나온다 그랬죠. 요때는 이제 제품 중심 온도를 추출 온도로 했을 때는 52mm까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품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추출을 하겠다. 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9.096초죠. 9.096초에서 추출 온도 127도가 평균 온도로 된다는 거니까, 지금 요 밑에 요 그래프가 127도니까 요 중간보다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됐을 때 요 위에 초과한 부분을 이쪽 옆에 갖다가 이렇게 메꾸면 요 127도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릴까요? 그리면은 이제 사인 커브니까 이렇게 사인 커브가 됐는데, 얘가 이렇게 축이 있고, 아이고, 이렇게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축이 있다 그럴 때, 여기서 온도가 127도란 얘기는 얘는 그냥 두고, 127도란 얘기는 중간에 이 정도 되겠죠. 중간에 뭐 이 정도가 127도면 여기서 요만큼을 띄어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메꾸면은 딱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만큼 띄어다가 이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메꾸면 요 위에가 다 없어지고 여기까지 꽉 찬다. 그게 이제 평균 온도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평균 온도로 하면 그 냉각을 9.1초만 시키면 요 추출 온도를 제품 평균 온도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냉각홀 벽면 온도가 34도가 나오는 거죠. 34.432도 나왔으니까
냉각수 온도보다 거의 10도 정도 높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HTC가 1000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00분의 5가 된다는데, 이걸 만약에 냉각수 유량을 내가 굉장히 많이 해준다, 예를 들어서 8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1000분의 7이 되는 거고, 그때는 냉각홀 벽면 온도가 이 냉각수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나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거의 10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6.5도 요 정도 차이가 나오니까 냉각수 유량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냉각수 입출구 허용차가 5도일 때 그 아까 회로를 묶는 걸 얘기했는데, 냉각 펌프 자체가 용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회로를 묶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한 회로당 그 냉각할 수 있는 최대 제품 면적이 냉각수 입출구 온도 허용차를 5도로 뒀을 때는 55,000, 약 56,000 제곱밀리미터까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 면적을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따지면 55,000이면 이쪽이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쪽이 한 200mm 이쪽으로 거의 한 300mm 가깝게, 아니면 250이 조금 넘게, 뭐 250 정도를 묶어도, 250 정도를 이렇게 묶어도 냉각수 입구 출구 온도 차이가 5도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병렬로 계속 연결하는 거 하고, 요 냉각수 유량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이 회로를 연결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유리한지는 굉장히 상황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병렬이 좋다, 아니면 무조건 직렬이 좋다, 이게 아니고, 요 냉각수 입출구 온도 허용차에 따라서 회로당 묶을 수 있는 최대 제품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몇 회로로 그 금형에서 그 가동 측 또는 고정 측 냉각 회로를 구성할지,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산해 갖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잘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만약에 냉각홀 직경이 이렇게 커지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그 열 전달 계수가 확 줄죠. 그러고 냉각홀 벽면 온도도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한 9도 정도, 25도에서 한 9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냉각홀 직경도 무조건 크게는 조금 무리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양산하면서 냉각수 관리가 안 되면 스케일이 자꾸 끼고, 스케일이 끼면서 이제 메인테넌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고 그 냉각홀 직경을 자꾸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금형도 유지 보수하고 손 볼 때는 계속 보면서 써야, 그래야지 이제 수명도 올라가고 양산성도, 생산성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양산처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무조건 이제 냉각홀 직경을 크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적정한 냉각홀 직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12파이면은 그 냉각콜 피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금형 표면이 온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이제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뭐 이제 12파이가 되면 사실은 금형 표면에서 냉각콜 중심까지 거리도 얘가 뭐 거의 한 30 정도로 이렇게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뭐 어느 정도 그 밸런스가 맞겠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금형 표면에서 냉각콜 중심까지 길이가 나오면 냉각콜 피치는 요 값에 약 2배 선에서 결정을 해야죠.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경우 만약에 그 추출 온도를 제품 중심까지 제품 중심 온도로 세팅을 하겠다. 그 제품 중심 온도로 이제 세팅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치수 개념이 좀 타이트하되거나 그럴 때 이제 얘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죠. 그건 또 요 PVT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라서 좀 이제 그 요 치수가 정밀해야 되면 요 그 냉각 시간 계산할 때 요 밑에 걸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금형 표면에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이렇다 그러면 요 냉각수 온도가 조금 올라갈 필요도 있죠.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이렇게 올려주면 뭐 냉각수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얘하고 지금 1대 2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 했었죠. 근데 냉각수 온도를 올리면 냉각 시간은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그 변수를 넣으면은 그때그때 이제 계산은 하는데 이걸 갖고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파이일 때 냉각수 유량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그 대신에 회로 수를 줄이는 방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굉장히 여기서 그 나중에 보면 하나를 이제 더 해볼까요? 하나를 더 해보면 지금처럼 요 PC처럼 이렇게 오히려 그 문제가 없는, 좀 냉각에 별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냉각수 온도하고 금형 표면 온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컸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P2 같은 거 골치 아픈 재질인데, 얘는 이제 금형 표면 온도가 이게 좀 문제가 있죠. 57.5도로 돼 있고 냉각수 온도가 25도면 여기서 이제 불과 30도 차이가 잘 안 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려면 열 전도율도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 냉각콜 피치가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 금형 표면 온도가 더 올라가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 뭐 더 올라가야 맞는다기보다 이제 자연스럽게 금형 표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한 7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냉각콜 pit이 있는데 70도 갖고도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 한 80도, 80도는 돼야 만약에 정밀한 치수를 요구하는 제품 같으면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제 뭐 금형 표면 온도는 이제 마냥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출 온도보다는 금형 표면 온도가 낮아야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32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최소 금형온도 20도에서 최대가 95도죠. 95도니까 이게 조금 너무 이 레인지가 크지요. 그런 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80도면 뭐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얘를 쓸 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개 변수를 한꺼번에 그 조정하려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금형에서 냉각홀 직경은 냉각수 유량하고 관계가 있어 갖고 워터펌프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에 따라서 냉각홀 직경 결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펌프가 만약에 크면 홀 직경도 키워도 되지만, 펌프가 너무 작으면 홀 직경도 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좀 큰 사출기는 이 워터펌프도 이제 큰 게 그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건 뭐 이제 양산할 때 문제겠고, 중요한 거는 이 냉각홀 직경이 결정이 되면 금형 표면에서 냉각홀 중심까지 길이를 2.5배 기준으로 맞춰 놓죠. 그리고 냉각홀 피치가 약 2배가 되도록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사실은 금형 표면 온도가 거꾸로 결정된다고 봐야죠. 얘를 결정해 놓고 얘를 맞출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요 금형에서 회로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금형 표면 온도가 얼마까지 될 거고,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홀 중심까지 길이 25mm가 나왔을 때 얘가 약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금형에서 그 요새는 언더컷 구조도 많고 그 간섭 부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 중심까지 길이의 냉각홀 피치는 2배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설계도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이제 그 무조건 작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이제 공간적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 룰을 요 냉각홀 중심까지 길이 25mm, 그러면 여기서 50mm, 이런 룰을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냉각수 유량을 이때도 냉각수 유량하고는 요 회로당 최대 제품 면적하고 같이 조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회로를 몇 개로 묶을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냉각수 유량을 내가 회로 숫자를 하나 줄이면은 뭐 7리터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면 또 이렇게 회로당 최대 제품 면적이 달라지고, 이때 이제 냉각홀 피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달라지죠. 많이는 안 달라지기 때문에 뭐 요 유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냉각홀 묶는 거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쿨링 채널 그 다이얼로그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플롯을 해보면 여기서 추출 온도 100도가 이렇게 시간 11.8초에 맞아지는 거죠. 이렇게 맞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뭐 알면 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여러 번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뭐 이 이제 엑스퍼트, CA 엑스퍼트 정도가 되면 내가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하고 해석하고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환경이 될 것인가 그 해석하기 전에 수지 온도, 표면 온도 이런 거 세팅할 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하더라도 충분히 연습해서 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요 정도로 쿨링 채널 다이얼로그는 마치기로 하죠.